합계 출산율 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04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0명, 신규 병력 자원은 1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은행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대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고용, 재정, 교육, 국방 전 부문의 위기가 저출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문제는 0.7보다도 낮은 합계 출산율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장래 인구 추계 쪽에서는 올해가 중위 쪽을 0.68 정도로 보고 있어서 아마 그 전후로 이렇게 수렴하지 않을까. 심각성을 정부도 모르진 않습니다. 인구 위기 극복 중대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날마다 그걸 챙겨보고 대책을 세워야만이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특단의 대책은 감감무소식. 0.6명대 출산율 쇼크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재부 출신 관료로 교체하면서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은 전면 재검토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48조 원이었지만 저출산 대응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큽니다. 결국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사회구조 전반의 개선과 막대한 재원의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정치적 결단과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 씨는 재작년 둘째 아이를 8달 만에 낳았습니다. 조산 위험으로 입원을 거듭해 법정 출산 휴가 90일을 넘겨 더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사 노사협약은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법정 출산 휴가 외에 한 달은 기본급 100%를 준다고 돼 있지만 회사는 주지 않았습니다. 유산 경험자만 해당하는 거라는 협약이 없는 주장을 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 한 명에 1억 원 등 일부 대기업의 출산 장려책은 딴 세상 얘기입니다. 부럽죠. 극소수의 대기업들만 저런 혜택이 있고 다른 중소기업이나 다른 회사들에서는 왜 저런 혜택을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여전히 많습니다. 옆에 팀만 해도 아무도 못 쓰거든요. 분위기가 아니니까 눈치 보고 못 쓰는데. 육아휴직이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95%가 넘지만 30인 미만에선 절반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비로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체 인력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내에서 누구누구가 그 일을 맡아서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차라리 동료들에게 더 주는 그런 방안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미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문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저출생 기조의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SBS 인태우입니다. 대형 카페에서 9개월 넘게 일한 A씨.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대표 부부와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 남편은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런 걸 왜 하는 거야 우리한테? 야 퇴사해라니까. 경고사를 낼 테니까 야 퇴직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야 이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야 죽잖아 죽었는데 야 네 남편 뭐라 그래 A씨는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 대표 남편은 욕설한 걸 사과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사대보험도 있고 연차 월차도 줘야 된다 해고 예? 거기다 퇴직금이 10개월이면 안 줘도 되는데.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A씨 경우처럼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해 노동청에 신고된 사례는 지난 5년간 641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23건뿐인데 노동청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인 업체 입장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B씨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이 배제된 휴가 안내문에 서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전 직원이 사인을 했는데 저만 비동의를 했어요. 비동의한 사례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돌아왔을 때 너가 있을 자리가 어딘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300명 이상 사업체 절반은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있지만 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져 5에서 9명 사업체에선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고작 6%에 불과합니다. 영세 업체일수록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사업주 승인이 없어도 자동 개시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승인이 없어도 자동 개시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 육아휴직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이거를 모르렸거든요.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 1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경영상 훨씬 더 유리하다. 반면 이를 보장하려는 영세업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IT 업체에 종사하는 A씨는 6개월 된 아이의 아빠입니다. 힘들게 좀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집에 와서 딱 웃는 모습 보면 너무 좋죠. 양가의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고민 끝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이걸 내일을 넘겼다. 그럼 이제 팀원분들한테 너무 민폐인 거죠.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된다거나 사용할 수 없는 조직 문화를 꼽은 응답자가 3명 중 2명이나 됩니다.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더라도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겁니다. 역시 IT 업체에 다니는 34살 이우영 씨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씨도 업무를 나누어 맡을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회사에서 묘안을 내놨습니다. 팀원들에게 일을 나눠준 대신 이 씨 월급 절반 정도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제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건데 팀적으로도 너무 잘해주시고 회사 차원에서 보상도 줬어요. 너무 좀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 회사 입장에선 대체 인력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대체 인력을 좀 쉽게 편하게 뽑고 하려면 그런 분들의 풀 같은 거를 나라에서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덜 미안하게 채용해가지고 하고 회사가 유연근무제 사용을 독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책 중 하나입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재택근무하는 시간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소득 줄어드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시스템까지 갖춰져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